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서울 9억 이하 강북권 아파트 투자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요, 같이 기사를 몇 개 살펴보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얼마 전에 이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청약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당첨 최고점이 이제 그러니까 79점이에요. 이제 79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양가족 5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 이제 점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상한제 전에 이제 막차를 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4월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본격 적용이 되면 이제 강남권의 새 아파트에 이제 공급이 크게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어떤 자금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이제 청약 가점 고점자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대거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1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고점이 79점인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79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이제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부모와 배우자, 자녀 2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수인데, 그런 수요자까지 이제 대거 몰린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오늘 13일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주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분이 25년도까지 약 한 20만 가구에 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서울시의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이하게 이 자료 역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25년도까지 주택 공급 전망을 보면 이거는 이제 서울시 2025 주거 종합 계획에 이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필요한 그런 주택이 약 63만에서 67만 정도 필요한데 이제 공급이 가능한 그런 현재 기준으로는 46만 내외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 20만 내외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서울시 등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서울시도 주택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1년도부터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제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이제 9억 전후로 희비가 엇갈린 아파트 시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제목이 키가 되는 건 이제 단순한데,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주택,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비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매수 문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호가를 올리더라도 이제 계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15억이 초과되는 강남권은 이제 거래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제 15억이나 9억 초과되는 그런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있고요. 이제 9억 이하에서 그런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기사에서도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요,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쪽이에요. 이제 창동역하고 이제 광운대역 사이에 있는 이쪽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DMC라고도 하는데요. 그 DMC 쪽 부근에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들이 호재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역 사이에 있는 그런 아파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이 추천드리는 이 세 가지의 지역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 2030 그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쪽을 정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쪽이 호재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쪽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창동, 상계, 이제 광운대 쪽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암 수색 쪽.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 가산 디지털, 이게 G밸리라고 하는 게요, 이제 가산 디지털의 의미거든요. 보시면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저이용 저개발 중심 지역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쪽 부분들은 이제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요, 요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광운대역은 왼쪽 편을 보면 이런 신규로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부분처럼 장인 뉴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쪽은 이제 많이 늦었죠. 어떻게 보면은요. 집값이 이제 많이 올라갔고, 뭐 투자 자금 여력이 있으시면 이제 괜찮지만,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메리트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이쪽 부분이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도 이제 재건축이 그러니까 진행이 뭐 100%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보시고 이제 이쪽 부분을 좀 투자하시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광운대역이잖아요. 이제 광운대역에서 보시면 이제 청량리역까지 한 정거장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GTX-C라고 하는 라인이 이제 신설이 되면요, 한 정거장, 그리고 청량리에서 이제 삼성역까지도 하면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창동역에서도 보면 이제 세 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강남과 접근성이 월등히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총 4가지를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2곳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4가지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GBC 개발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세 번째가 이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서울 아레나인데, GBC나 이쪽 동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로서 좋겠지만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2번하고 이제 4번 요쪽을 좀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개발될 거거든요. 이제 민자 역사가 어떤 지금 그 GTC 그런 것들을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향후에는 이제 역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런 쪽의 아파트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DMC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DMC도 보시면은 이쪽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보시면 요 DMC라 그래서 신규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비싸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쪽 아파트에 자금이 되시면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로 옆에 요 DMC 한양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뭐 요게 이제 당장은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한데 뭐 당장은 어떤 재건축이나 그런 게 되진 않겠지만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어떤 그 갭매우기를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쪽 지역은 특히 이제 DMC 한양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어떤 리모델링의 호재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바로 이제 건너편에 보시면 이렇게 성산 시형 아파트도 있잖아요.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예정인 그런 아파트가 있고요. 이쪽이 뭐 자금 여력이 되시고 어떤 매물이 현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물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매물이 있으면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시세 차익이 될 것 같으세요. 특히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쪽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될 그런 예정이고요. 현재도 뭐 개발이 많이 됐지만 앞으로도 더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 지하철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쪽은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합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망원, 월드컵 해서 이렇게 6호선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공항철도도 있고, 바로 위에 이제 경의중앙선까지 있고요. 또 바로 인접한 합정에도 보시면 이런 2호선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현재는 없지만 이 강서구청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상암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홍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하철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전역에 이제 고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이렇게 연결될 그럴 예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하철 노선망이 굉장히 많고요. 향후에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요, 이 가산 디지털역과 이제 구로역 사이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차량 기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쪽이 좀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뭐 이쪽 지역에 국한돼서 딱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인접한 곳까지 좀 확대하셔서 본인 자금에 맞는 그런 아파트를 좀 살펴보시면 향후에 좀 괜찮은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지를 보면 이쪽이 좀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 근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런 근처를 좀 보시면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이미지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